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플러스 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토지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내는 세금은 이제 취득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유했을 때 재산세, 그리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을 이제 양도세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조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 조세 종류에는 이제 국세와 이제 지방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할 때 내는 이 세금은 바로 이 지방세 중에서 바로 여기 그 도세와 그 다음에 목적세에 해당이 되는 이제 취득세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따라서 이제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교육세와 그리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 그 이제 부과가 되는 거로 해서 교육세와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바로 국세에 그 다음 목적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보유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보유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산세라고 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지방세의 그 시군세에 해당이 되는 그 세금 체계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또 부과하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와 내국세, 보통세와 직접세에 해당이 되는 종합부동산세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즉 이제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지방세에 내는 세금은 이제 재산세이고, 그 다음에 국가에 내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로 분류를 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 양도할 때 내는 이제 세금인데요.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세 그리고 내국세를 분류하는 보통세와 직접세에 해당이 되는 바로 이 소득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보유를 할 때, 그리고 양도를 할 때 내는 이 세금들은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이제 소득세에 해당이 되는 부분과,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목적세에 보면은 이제 교육세, 이제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이제 보통세에 보면 이제 취득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시군세에 보면은 이제 그 재산세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어지는 뭐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가세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서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그리고 이제는 보유를 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내는 본세와 이제 부가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이제는 상속할 때 내는 세금을 이제 상속세와, 그리고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을 증여세로 분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부동산을 이제는 취득할 때, 그리고 재산을 보유할 때, 그리고 양도할 때 세금에 관련됐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외로 상당히 세금 체계가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토지하고 관련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취득할 때, 그리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취득세는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을 이제 취득한 경우에 취득사실 전제로 하여 부과되던 종전은 취득세와 취득재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공부상 등록을 할 경우 과세되던 종전의 등록세 일부를 취득세에 통합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는 조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세 대상에는 이렇게 9가지 이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부동산, 토지, 건축물은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고, 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과세 표준액은 바로 취득 당시에 거래가 되는 그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토지하고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농지를 거래하는 게 있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목상 전답 과수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답 과수원이라 하더라도 이제 용도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일 경우에는
이 토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거래가 됩니다. 즉 취득세 4%와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포함하면 4.6%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취득세 납부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되며, 다만 개인의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등기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자체에 상의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보유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날 부과가 매월 1일날 과세 기준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가 되는데,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매월 이제 4월달, 5월달 정도 이제 계약하시는 분들은 6월달 넘겨서 잔금을 치르는 사례가 바로 이런 매년 6월 1일날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을 보게 되면 그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액은 기본 이제 시가 표준액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토지에 있어서 그 시가 표준액은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가격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시가격은 일반 토지 및 건축물은 거의 시가 표준액의 100에서 50부터 100에서 90까지 가격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100에서 40에서 100에서 80까지 그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에 토지를 매입하시는 분들은 시가하고 그 공시지가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지방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산세 세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주택 같은 경우가 있고요. 주택을,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6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6천에서 1억 5천만원, 1억 5천에서 3억, 그 다음 3억 초과가 되는 금액에 따라서 이 세율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에는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그 밖에 건축물로 나뉘어져서 세금 부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토지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게 되면,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있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리 과세 대상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농지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리 과세 대상이 되어서 이제 세금을 이제 부과가 되어서 그냥 분리 과세를 시켜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답과수원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액,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0.7, 그러니까 거의 지방 같은 경우 농지를 거래하는 그 농지 투자에 있어서 재산세 부과율은 상당히 적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부속물을 가지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별도 합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대지라든지 이런 땅들은 종합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을 짓지 않은 토지 같은 경우,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땅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합합산 과세 대상에 포함이 돼서 나중에 합산 과세한다, 합산 과세해서 금액별로 해서 차등 세율이 정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만금 쪽에 여러분들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새만금 같은 경우는 전라도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수성상 공시지가율하고 그 다음에 일반 매매가하고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농지로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공시지가 반영이 시가 반영이 상당히 이제 낮다 보니까 재산세 비율이 상당히 재산세 부과율이 상당히 낮다라고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재산세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납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 시가표준액, 즉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율에 부과가 되면 납기율은 7월 16일에서 9월 16일 요 두 번에 걸쳐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반반씩 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의 재산세가 나왔을 경우에는 7월 16일, 30일까지 한 번, 그 다음에 9월 16일에서 30일까지 한 번 해가지고 반반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토지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9월 16일에서 30일에 한번 부과가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될 텐데요. 이 양도소득세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산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말입니다. 다음 이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양도로 보고요. 이러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이제 분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는 매도나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이제 경매, 공매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환지 처분, 양도 담보, 공유물 분할, 소유권 환원 그 밖에 양도로 보지 않는 사유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매도 또는 이제 교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 같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도로 이제 보는 경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제 매도, 그 다음에 교환, 현물 출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제 매도는 매매 계약으로 인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현물 출자는 부동산 등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에 이어서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경매,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환지 처분, 보류지 충당,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양도 담보, 그 다음에 소유권 환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양도로 보지 않는 사유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계약거래는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까지 양도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자산에 경매가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을 받은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때 자산은 세법에서 열거한 자산을 말하게 되는데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를 매매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세 대상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토지 같은 경우 관련이 있는데요. 이 토지 같은 경우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이 되는 것, 즉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대한 부분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 그 토지라든지 부동산 외에 그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이제 상장 주식이라든지 비상장 법인 도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도 양도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든지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같은 경우도 양도자산이다. 그리고 특정주식, 그리고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같은 경우도 양도할 때 양도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양도소득세를 이제 계산하는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양도가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양도하는 이제 매도할 때 매도가액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를 빼게 되면 양도가액에서 양도차익으로가 됩니다. 양도차익에서 그 다음 장기보유 공제를 하고 나면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기본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 표준액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세율을 곱하면 실질적으로 나오는 이제 산출세액이다라고 간단하게 이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계산식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양도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서는 토지를 매매하는 금액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 거래가액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질로 거래된 가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기 이전에 발생한 소송비, 화해 비용까지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준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필요경비가 있는데요.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 이후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액과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필요한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걸 이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에는 뭐가 있냐면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등 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본적 지출액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법에서 정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도차액 같은 경우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기타 필요경비를 뺀 것이 바로 양도차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 고가주택의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을 계산을 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율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보유하게 되면 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 시 24%, 매년 8%씩 추가 공제 10년 이상은 80%로 한도로 공제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제 1세대 이제 1주택, 그러니까 주택 하나를 보유하고 좀 고가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한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80%까지 이제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억 원까지는 비과세고 9억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보유하게 되면 80%가 공제를 받기 때문에 거의 세금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가구 1주택만 보유하고 그 다음에 집을 이제 한 세대에 10년 이상 보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주택이 여러 채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10%, 10년 이상은 30%, 30%로 제한을 둔다라고 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1세대 1주택은 이제 80%고 그 다음에 1세대 다주택자는 30%로 한도를 정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주택자들보다는 집을 한 채만 사는 것을 권유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2019년도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1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서 10년에 지금 보시면은 30% 정도 공제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는 2019년도부터는 20% 그리고 15년도 그러니까 15년 동안 보유했을 때 30%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 점점 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더 안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공공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도표를 확인을 해보고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공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토지에 있어서 기본공제가 있는데 바로 이제 250만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년에 250만원이니까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정도 공제를 받고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율이 있는데 그 세율에 대한 부분들은 금액별로 이제 차등과세를 하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1년 보유하게 되면 50%요. 1년에서 2년 보유하게 되면 40%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경우에 1200만원까지 과세 차익이 6%, 그 다음에 1200에서 4600까지는 15%요. 그 다음 4600에서 8800까지는 24%, 8800에서 1억 5천만원까지는 35%, 그 다음에 1억 5천, 5억까지는 38%, 5억 원 초과는 40%에 해당이 되는 그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되는데요. 사실은 이 세금은 많이 그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면 할수록 세금 부과율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게 되는데, 근데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너무 이 세금적인 부분들을 계산을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계산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대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금, 현재의 세금을 계산을 보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투자함에 있어서 조금 더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향후에 세금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그때그때 틀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땅에 대한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산세,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입니다. 이제 보유세로 우리가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 재산세는 이제 그 지방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지방세지만 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여러 개 저를 보유한다거나 또는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세금을 한 번 더 매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공시가격이 한 6억 원 정도까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1세대 1주택에는 이제 9억 원까지는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세금이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가구 이제 2주택,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인별과세, 합산과세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러니까 다주택자일 경우에 6억 원 이상만 보유한다 하더라도 세금에 해당이 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토지에 해당이 되는 나대지 또는 잡종지일 경우에는 공시가격,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개별공시지가 기준 합산해서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부동산을 세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 합산 토지에 해당이 되는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공시가격이 80억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토지를 매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이 종합합산 토지에 해당이 되는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거지 같은 경우 이런 나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합합산토지, 그러니까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다 합산을 해서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그 개별공시가 낮기 때문에 이 종합부동산은 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세 기준 금액 내에서 소재지 관할 시 군구의 1차로 과세 유형별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과세 기준 금액 초과분에서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그 납부 기한은 이제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분납과 그 다음에 물납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세율 체계를 이제 보게 되면, 중요한 거는 지금 2009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세율을 보게 되면, 지금 주택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6억 원 이상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때문에 세율은 0.5, 그 다음에 0.7부터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토지, 즉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15억 원 이제 이하일 경우에는 0.75%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40억 원 이하는 1.5%, 그 다음에 45억 원 초과는 이제 2%, 즉 5억 원에서 15억 원까지는 0.75%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방에 이제 토지를 이제 보유하는 종합합산 과세에 해당이 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 이제 주거상업지역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너무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해 하신다라고 하면 투자하기에 좀 많이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책적으로 그리고 그 시기마다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책과 그리고 시기별로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서 세율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세금을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바로 현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금에 대한 거는 참고사항으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토지와 세금 관련해서는 농지 외 취득세로서 4.6% 정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의 세금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5천만원 정도의 주거지역을 투자할 경우에 1년에 1,000원도 안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가격, 즉 개별공시지가가 5억 원 이하는 공제를 받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해당이 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양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사업용 토지와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활용으로서 양도세가 경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긴 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활용함으로 해서 세금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과세율과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새만금에 대해서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토지 부과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시적으로 새만금 토지 투자는 사실 세금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취득세 그리고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내는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의 어떤 세금을 내므로 해서 취득부터 양도까지 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 투자는 미래가치입니다. 지금 일희일비한 투자보다는 지금 당장의 어떤 세율 분할을 통해서 이 토지를 투자에 임하는 것보다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이 지역이 어떤 미래가치,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 또 집가상승 요인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것인가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세율 변화는 시기별로 정책적으로 부동산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냥 참고하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한 투자가 대세입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